수학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로 수학은 풀어내기가 편한 게 아니에요. 자, 수학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잘하는 비법, 그죠? 공식은 암기가 절대 아닙니다. 수학은 암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암기를 하는 친구들 많이 봐요.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한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말을 내뱉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외워주지 마요, 여러분. 누가 외우라고 해도 호락호락하게 외워주지 마요. 안 외워도 돼요. 너무 좋죠.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더 어려운 것 같죠? 아니요, 이해가 진짜 재밌어요. 수학, 제가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수학이 드라마예요. 이건 선생님 돼서 느꼈습니다만 스토리가 정말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항상 궁금해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림을 띄웠습니다. 피타고라스. 모두가 알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래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abc가 무엇인지 대답도 못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왜요?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에요? 그러래요. 그쵸? 그러래요. 자, 중2 때 이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중2 때 이 증명법이 교과서에 한 4가지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그럼 그 증명법을 내가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간 흐릿하긴 한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공식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우리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야기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를 어떻게, 이게 유클리드라는 사람의 증명법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a제곱,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갖고 왔어요. b제곱, 그래서 한 변의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c제곱, 한 변의 길이가 b변의 길이가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를 보여주고 싶대요. 여기 원래 소름이 돋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고 시험 보는 거 아니라면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중학교 1학년에 등장하는 평행선이 있을 때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합동이 들어갑니다. 중2를 위한 복습을 중1 거를 해야 되거든요. 중2학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중1에 대한 복습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걸 궁금해한 친구들은. 물론 중학교 2학년 내신에는 이런 게 시험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 이게 시험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증명 하나는 저기 직각이 되는 점으로부터 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써놓으세요. 직각 삼각형의 닮음. 제발 알아두세요. 제발. 중학교 2학년이 삼각형을 그냥 반짝반짝 이게 하는 파트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고등학교 가서 무적이 돼요. 중학교 2학년의 2학기 파트, 3학년 2학기 파트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하다가 중학교 수업으로 들어갔잖아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개를 합니다. 자, 근해 공식이에요. 일단은 호락호락하게 외워주지 말라고 했는데 근해 공식을 외워야 할까요? 외워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안 외워도 되는 문제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요. 수학에 대한 추세가 그래요. 근해 공식을 유도하던 과정에 완전제곱식 정리하는 파트 있어요. 그거 이용할 수 있게 문제 출제도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외운다고 엄청나게 이득을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전 아이들에게 절대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완전제곱식으로 유도하는 걸 한 10번 시켜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좀 편한 방법을 찾아요. 그때쯤 쓱 내밉니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알아두든지 외우는 게 낫거든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만, 자, 근해 공식에서 한 가지 더가 추가됩니다. 저 루트 안에 있는 값 보이시죠? 이름이 뭐예요? 판별식, 그쵸? 고1 친구들에게는 판별식이고요. 중3 친구들에게는 볼드모트입니다. 부를 수 없어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같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수업하다가 여기 갔는데 중학교 수업할 때 이거 판별식이라고 불렀다가 안 된다고, 안 배웠다고,
아, 맞다. 그렇게 됐거든요. 정말로. 근데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에게 저걸 판별식이라고 이름으로 부를 수 없어요.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3 수업할 때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야. 근데 저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은 또 못 써요. 실수는 고등학교 때 이제 실근에 대한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 애매한데 그때 궁금해한 친구들이 있겠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가 되게 하고 0이 되면 1개가 되게 하고 저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던 친구들에게 고1 때의 판별식은요. 나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단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쓰는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부터 수학에 자신이 이제 약간 수학 천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수학은 좋아하거나 아예 안 좋아하거나로 나뉘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좋아하는 친구는 없어요. 수학 제일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수학 과목인데 좋아하시는 분 그러면 막 눈 반짝반짝 하면서 저요. 엄청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니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재밌어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학이 엄청 즐거워집니다. 진짜 간단하지만. 자, 두 번째로 쭉 보실게요. 한판 쓰기. 요게 이제 제가 써놓은 것으로 쓱 갖고 왔는데 고1 내용의 한판 쓰기예요. 제가 그 수험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수업에서 하는 거를 안 갖고 왔고 이거 고1 걸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항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다항식이라는 것 하나를 중간에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다항식의 소개, 인물관계도잖아요. 우리 드라마로 따지면. 다항식에 나오는 항이 무엇이고 개수가 무엇이고 그 디테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법으로 같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있겠죠. 더하고 빼고에서 동류항이라는 것이 당연히 등장하고 소개가 되어야 되고요. 곱하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따지는 곱셈 정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곱셈 정리를 왜 알아야 될까? 분배시키는 과정에 대한 게 들어가요. 나눗셈은 고1에 들어가는데 중3 때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를 알려줍니다. 나누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중3 때 궁금하면 고1에 답을 줍니다. 수학은 그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공식에 대한 것도 흐름 따라가는데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제가 백지에다가 어렸을 때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인 그 공식에 해당하는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고1에 추가되는 세제곱과 관련된 거 몇 개 정도, 그 외의 것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수학은 절대 암기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분들 주변에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조건 같은 거를 좀 궁금해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야, 여기는 왜 닫힌 구간에서 뭐 연속이고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 한글로 쓰여 있는 거. 우리 보통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학 신이 됩니다. 조건에 대한 설명들 자기 말로 직접 표현해보기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문제를 풉니다. 문제가 풀리나요? 풀리나요? 안 풀려요. 수학은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개념 공부는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요. 그럼 그 친구는 개념을 제대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겠죠. 하지만 그 친구에게 개념서를 다시 보게 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 어렴풋하게 개념을 알면요,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수학에서 중요한 게 문제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풀이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저 양측입니다.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양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많이 하는 말이 시험만 보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요. 자신의 이야기라면, 우리 아이의 이야기라면 되게 슬퍼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공부하는 알고리즘을 설명드릴게요. 성실한 친구예요. 잘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양치기,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문제를 막 100문제씩 풀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1. 엄청 쉬운 문제집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일은 잘 없고요. 2번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문제와 해설지가 같이 펼쳐져 있어요. 혹시 그렇게 공부하나요?
그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를 먼저 알면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문제를 풀면 안 보이잖아요. 문제 풀이법이. 그럼 고민할 시간이 아깝잖아요. 해설지를 맨날 펼치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해설지를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충 알만한 문제도 해설을 읽어요. 그럼 스피드가 붙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하루에 3-4시간을 공부했는데 미안하지만 본인의 실력을 오히려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 왜 시험 때만 안 나올까요, 성적이? 시험 볼 때는요, 그 누구도 힌트를 주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의 풀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평상시에 아예 안 한 거예요. 아니, 능력치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힘들어지고 억울해지고 내가 공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더더욱 성적은 떨어지죠. 열심히 해요. 이 친구들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풀려는 노력을 오늘부터는 안 해야 됩니다. 많이 풀지 말아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오케이. 문제 수를 늘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해설지 옆에 펼쳐두는 거 지금부터 버리셔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학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까 영어 때도 문해력 말씀하셨는데 요즘 수학은 문제를 이해 못해서 못 푸는 친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 고1에 나왔던 학력평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실론 뜨고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게 약간 수학의 특징이에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인 직사각형 ABCD 위의 두 곡지점 BC는 각 3, 4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의 점이다. 또 수직선 위에 PQ가 있는데 BA랑 BP가 같고 CD랑 CQ가 같고 PQ에 대응하는 수가 PQ인데 Q 빼기 P는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인 직사각형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루트 6 이후에는 눈만 움직였어요. 그 어떤 것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요. 한 4줄 정도의 내용을 그것도 알파벳과 수식이 섞여 있는 거를 전부 다 이해하고 한 방에 문제를 푼다고요? 아니에요. 만점자들도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수학에서의 그 문해력이라는 건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기 좋은 그림으로 나타내든 수식으로 표현하든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 여기서 끊어야죠. 여기서 어떻게 참아요? 루트 6 연결해야지. AC를 연결하든 BD를 연결하든 쓰시고 연결하신 다음에 루트 6 써야죠. 그럼 보세요. 뒤를 읽지 않아도 BC가 3, 4에 있는 게 보여요. 그럼 홀린 듯이 BC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1이라고 쓸 거예요. 빗병 그려놨잖아요. 홀린 듯이 무엇을 구해야만 할까요? CD의 길이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직각삼각형인데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참아요? 내가 루트 6만 표시했더니 우르르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요. BC가 3, 4에 대응하는 이건 눈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이 가까이에만 있어도 이해가 되죠. 3, 4에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는 외계어였는데 그게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보세요. 또 PQ. PQ. 여기서 연결이 BA랑 BP가 같다는 거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누가 봐도 어때요? 원으로 슉 내려오고 있네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니까 서로 같겠네. 아까 구한 1과 루트 6을 이용해 가서 구한 CD의 길이가 CQ한테 올 거고요. 그 길이 그대로 AB가 BP한테 갈 겁니다. 그럼 뭘 물어볼까요? 당연히 좌표에 대한 걸 물어보겠네.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Q 자리에다 뭐라고 써놨을까? 4 더하기 그 CD의 길이 구했겠죠. 그죠? B에다가 3에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구한 CD의 길이를 뺐겠죠. 그게 다예요.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3점? 아니 2점짜리처럼 느껴지실걸요? 자, 근데 해설지를 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걸 읽어요. 오케이? 하나도 공부 안 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 손으로 써봐야죠. 문제 뜯어보고요. 문제에 대한 해석도 써봤어야지 하죠. 눈만 읽고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꼭 뜯어서 보고 풀어보시고 표현해보시고 자기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답지에 대한 이야기. 아까 대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풀어보세요. 답지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1번. 문제 풀 때 답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문제지, 해설지, 나란히 있는 친구들.
아까 얘기한 슬픈 친구들이에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은 아닌 것 같고, 2번은 필요할 때 찾아본다. 그래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3번은 문제가 끝날 때까지, 오늘 공부할 양이 끝날 때까지 꺼내볼 수 없어요. 2번, 3번 차이는 아시겠죠? 그쵸? 4번은 답지가 없어요. 자, 최악은 무엇일까요? 와, 래퍼 같아, 지금. 완전 좋아요. 그죠? 제가 1번이 안 좋다고 해서 1번을 이야기하시는 친구들 많은데 1번은 슬픈 거잖아요. 4번이 최악이에요. 4번처럼 공부할 거면 그냥 수학 공부 하지 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엄마가 답지를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시고 한꺼번에 주말에 채점합니다. 뭐 이런 것도 들었어요. 자,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제 저녁 식사 메뉴는 생각하셔야 되죠. 그쵸? 어제 저녁 식사 메뉴 우리 기억 못해요. 한참 생각해보면 내가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푼 수학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아이들 절대 기억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수학은 문제를 풀고 내 표현으로 바꿔서 뜯어보기 하시고 고민하시고 해설 보면서 이해하시고 다시 내가 풀어보고까지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번, 3번의 디테일의 차이는요. 되게 묘한 차이잖아요. 2번과 3번의 차이. 2번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내 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2번처럼 해요. 중간 채점하시는 친구들 꽤 있죠. 페이지마다 채점하거나 내가 푼 문제가 맞았는지 확인받아야 되는 친구들. 시험 때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자, 내가 푼 문제에 대한 확신 없이 뭉개고 지나가는 연습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샷 원킬로 한 방에 풀고 지나갈 수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번처럼 공부하면 매번 확인받아야 돼요. 내 답이 맞나? 내 답이 맞나? 내 답이 맞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시험 때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요렇게 공부하신 친구들은 시험 때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시험과 관련해서 추가를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한 문제를 붙잡고 오랫동안 고민한다는 친구들 있죠. 자, 일단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한 문제를 붙잡고 막 1시간을 고민하고 2시간을 고민한대요. 그 문제에 손도 못 대는데, 자, 제가 그 첨언을 넣을게요. 그 문제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손도 못 대는데 1시간을 고민했대요. 과연 그 1시간을 내내 그 문제만 고민했을까요? 휴대폰을 보지 않았지만 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진 휴대폰을 본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제스처를 취할 수 있으면서 고민을 했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고민만 하는 친구들은 일단 그 고민을 저는 믿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시험 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7번에서 막혔어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30번까지입니다. 그럼 7번을 못 넘어가니까 나는 도전 정신이 엄청난 사람이고 수학 문제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7번을 해결할 때까지 8번을 안 풀 거예요? 안 되죠. 그쵸? 자,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말로 패스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되는 방법이 3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 연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3번은 어떻냐면 일단 문제를 풀 때는 문제만 쭉 풉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거기 끝까지 가야 돼요. 왜 어렸을 때 왜 하루 2장 문제 푸는 것처럼 그렇게 2장 끝까지는 가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끝까지 가면서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표 해야죠. 그것도 제가 오늘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본인만의 표현을 바꾸세요. 별표만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재미가 없고요. 저는 나눠요. 기억시옷, 회오리, 세모, 별표. 뭘까요? 본인만의 그 해석을 만드셔야 되는데 기억시옷은 뭐냐? 계산이 꼬이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시험 볼 때 계산이 꼬이면 한 번 꼬이면 그게 안 풀려요. 그 친구들은 다시 돌아오면 바로 해결이 되거든요. 기억시옷. 회오리는 내가 아는 문제인데 생각이 꼬이는 문제. 세모는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는 문제. 회오리와 세모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별표는 뭡니까? 뭘 아는지도 모르겠는 문제. 그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다시 돌아와서 시험 때를 생각합시다. 다시 돌아와서 어느 문제부터 건드려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한 문제를 붙잡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시험 때는 패스하래요.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처럼 평상시에 공부가 되면 평상시의 실력이 시험에 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양이 정해져 있고 패스하고 다시 돌아와서 답지 보기 전에 고민하세요. 답지 보기 전에 일단 고민하는 거예요. 기억 시옷이라든지 회오리는 해결을 했었어야 되겠죠. 세모와 별은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답지로 일단 채점해요. 자, 중요한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릴게요. 뭐냐? 제발 틀린 거 틀렸다고 하세요. 그죠? 틀린 거 틀렸다고 하세요. 그거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보통 여학생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인데 눈이 오는 페이지가 좋대요, 자기는. 뭔지 알죠? 동그라미. 그럼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근데 눈이 오는 페이지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이미 아는 걸 뭐하러 풀어요? 그쵸? 비가 내릴수록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의 마음은 좀 타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틀릴수록 지금 다 틀려놔야, 틀릴 수 있는 건 다 틀려야 시험에 안 틀려요. 그죠? 실수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래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냥 틀린 거 당당하게 틀렸다고 표시하세요. 스스로 미워하지 말고 막 틀렸다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해설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그냥 읽지 말아요. 인강에서 제가 문제를 푸는 걸 혹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잘 풀죠. 그냥 선생님은 잘 풀어요. 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해설지를 이용하는 것도 인강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초반에,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초반에 힌트를 들으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각선에다가만 그어도 되잖아요. 그 보조선을 긋는 그 하나만 들으면 나머지가 우수수수 풀려요. 그 힌트 하나를 얻고 나면 스스로 푸세요. 제발.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한 두어 줄 읽으면 힌트가 나와요? 풀려고 해도 안 풀리죠.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 하나 더 보세요. 쪼으면서 조금씩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고민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끝은 마무리는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인수분해를 해서 마무리를 짓든 그 정도는 자신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푸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거의 한 30문제 푼 효과의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인이 남아요. 그 제가 제일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화가 나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고민을 한 친구들은 제가 쉽게 무언가를 하나 건드렸을 때 화가 나요. 화가 나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풀까? 근데 그 화를 한번 낸 친구들은 그 문제 절대 잊지 않아요. 그 방법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멍하게 보고 있으면 잘 푼 애가 됩니다. 포인트를 아시려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봐야 돼요. 꼭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들을 다 이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자, 뒤에 이제 워낙 입시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사실 희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중3 고1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것을 꿈꿔도 이룰 수 있는 시기예요. 수학의 신이 되겠다. 너무 환영합니다. 수학의 신이 되도록 하세요.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다뤄보도록 하세요.